네,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시 집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잡지 편집자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어때요? 그 준비는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좀 정확히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영근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안영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학생, 예, 목소리 아주 예쁘네요. 예, 오늘 뭐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네. 예, 수시에서 여러 가지 궁금하실 텐데요. 뭐가 네. 궁금하십니까? 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서 예.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고민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궁금해할 거예요. 그거 부분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 에디터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학과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나 봐요. 네, 제가 언론 정보학을 공부해서 에디터가 되고 싶은데 네. 현재 성적이 안 돼서 제가 잘 아는 일본어 관련 학과로 진학하려고 하는데 네. 이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도전할 때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또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궁금해하는 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요. 3개년에 걸쳐서 국어가 3.4, 수학이 4등급, 그리고 영어가 3.2등급, 사회가 2.9등급, 평균 3.38등급이고요. 그리고 주요 교과, 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 추이를 보니까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올라간 걸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는 잠재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보다도 그 6월 성적이 아주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어 B가 3등급이고요. 수학 A가 4등급, 영어가 2등급, 그리고 탐구 과목이죠. 사탐이 평균 2.5등급이고요. 그래서 평균 4개 영역에서 2.9등급, 100분위는 328점입니다. 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보니까 학급 도우미로 활동을 했고요. 영어 번역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자 능력 검정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 또 2학년 때는 학급 총무부장 토론 동아리, 방과후 스포츠 클럽 20시간, 또 한국사 신문 스크랩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학생들과 좀 비교해 본다면 이런 학급 회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상 내역을 보니까요. 1학년에서는 교과 우수상을 받은 게 있고요. 2학년에서 봉사와 모범 부분에서 표창장 받은 게 있고요. 영어 경시대에서 장려상 받은 게 있고요. 또 교과 우수상을 윤리와 사상 일본어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3학년 때도 역시 일본어 교과 우수상 받았고요. 나머지 국어 부분에서 그리고 생활과 윤리 한문에서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부산대 일어일문학과를 1지방으로 논술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2지방에서는 한동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를 지원하고 있고 3지방에서는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재력이 있는 학생으로 이제 대기만성형의 학생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안영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의 성적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평균 3.75였어요.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3.25, 그리고 3학년 때는 무려 2.88로 네. 성적이 아주 급상승하는 네. 그런 학생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교과 성적 중에서도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일본어과 관계되는 네. 일본어 과목 성적이 모두 1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문이 네. 3학년 1학기 때는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일본어와 관계되는 교과 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정관님들이 아마 후한 그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비교과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인성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인성 분야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모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표창장을 받은 게 또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적이 향상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말이죠. 우리 학생들이 지원 기준을 좀 엉뚱한 데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으면 거기서 합격의 확률이 클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데 이 모집 인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학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열별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형 유형별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와 다르다. 이걸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또 하나 유의하는 게 경쟁률을 많이 보는데 이 경쟁률이 전년도 경쟁률과 금년도 경쟁률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경쟁률이 작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큰 건 아닙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그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3대 1이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 대학의 실용음악학과는 500대 1이 넘는 대학도 있어요. 그렇다면 실용음악과가 서울대학보다 더 합격성이 높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쟁률을 의식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야 할 게 누가 지원하느냐, 어느 학력층에 지원하느냐, 이걸 저는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한양대학교를 예를 들어본다면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은 아마 올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에게 너무 겁먹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한양대학교의 논술 전형률이 수능 시험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서울대라든가 연대, 고대에 갈 만한 학생들이 이게 미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섣부르게 지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납치당할까 봐서 합격을 하면은 정시에 지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걸 고려한다면 누가 지원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한양대학교 합격선 경쟁률은 높지만은 합격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한 번쯤 지원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내신 성적으로 기준 잡지 마라.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그 수시 6회 지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6회 지원 전략을 짤 때 내신 성적이 뭐 예를 들면 2.1이니까 이 대학 지원해야지, 2.8은 저 대학 지원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신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시의 지원 전략은 딱 하나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시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합격하기. 왜냐하면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수시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적정을 지원할 때 바로 기준점을 삼아야 할 것은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 대학과 비교해서 정시 대학 비슷한 수준은 적정, 정시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의 기준은 도전, 그리고 정시보다 더 좀 낮은 대학은 안정,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내신 성적 3.38이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은 2.9등급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기준을 둬야 할 대학은 내신 3.38 대학이 아니고 모의고사 성적 2.9 등급 대학의 기준을 두고 지원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기준을 두고 지원 전략을 잘 짜야겠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부산대와 한동대, 부경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 목표 대학을 잘 잡았는지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수시 합격 내신 성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모의고사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하는 대학들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 봤습니다. 모의고사 100분위 기준으로 진단을 해봤는데요. 1지망 부산대 1호 일문학과는 도전으로 진단이 나왔고요. 2지망 한동대 자율전공입니다. 여기는 도전 진단이 나왔어요. 3지망 부경대입니다. 여기는 적정으로 진단이 나왔네요. 제가 이 학생에게 이 도전과 적정을 한 기준 이유가 바로 아까 우리 학생이 받은 그 100분위 점수가 328점입니다. 6월 모평의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아마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이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수능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6월 모평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340에서 350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좀 이 학생한테는 좀 도전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동대 자율전공도 역시 아마 6월 모평 성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 가능성이 6월 모평으로는 360에서 거의 365 이 사이이기 때문에 도전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부경대 같은 경우는 이 모의 100분위 성적을 봤을 때 320에서 330점입니다. 네. 그래서 적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희망대학 중에서 적정 지원으로 보이는 부경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부경대 국제지역학부를 이 학생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34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3배수고요. 이때 서류 종합평가가 1000점인데 학생부가 자기소개 들어가고 있고요. 추천서는 우리 학생들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네. 선택이지만은 될 수 있으면 추천서도 같이 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500점에 심층 면접 500점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일이 수능 시밀 이후인 11월 20일에 있다는 거 네.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적정 지원으로 판정이 난 그 부경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또 많이 분석을 하셨을 텐데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이외에도 추천해 주고 싶은 전형, 어떤 대학의 전형이 있을까요? 예,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한동대 일반 학생 전형을 좀 권해드리겠는데요. 아마 처음에 우리 학생한테 소개했던 건 한동대학교에서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제가 소개를 했을 겁니다. 네네. 근데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이게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한동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국어 A, 수학 A, 영어 중에서는 한개형 2등급이고요. 네. B형일 경우에는 3등급 이내인데 이 학생은 아까 본 것처럼 내신보다도 모의고사성이 좋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학생이 일부러라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야 경쟁률도 약할 거고요. 네, 네. 합격 가능성도 내신의 불리함을 무릅쓸 수 있는 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능 최저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아마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일부러 골라서 그래서 제가 한동대 그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도 일반 학생 전형을 권하는 이유가 네.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좀 권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면접일이 11월 22일인데 네. 이게 또 공교롭게 부산대학교 네. 논술 전형이라고 또 우리 학생도 동아대학교도 희망을 하고 있던데 네. 동아대학교가 11월 21일과 22일입니다. 네. 이게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수시는 6K 지원이 가능하니까 네, 네. 아마 같이 지원하고 1단계 통과 여부를 보면서 나중에 결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천해보고 싶은 대학이 서울여자대학교인데요. 네.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45명 모집하는데 역시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권하는 거고요. 또 아까 적정대학으로 부경대학만 하나 네. 제가 권했었는데 네. 이 서울여대도 역시 정시와 비교해본다면 적정대학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여대를 한 번 더 지원을 해봐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학생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지금 언론정보학과 1어 일문과를 복수 전공을 염두에 두고 자기소개서를 써도 좋을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보셨을 텐데요. 예, 조언을 예, 좀 예. 해주실까요, 선생님? 예, 아까 우리 학생이 처음에 질문할 때 그걸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꿈은 이제 그 에디터, 네. 편집장 그게 되고 싶은 건데 이런 일문과는 그 관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그 이제 아나운서님들 계십니다만은 이 언론인들이 꼭 네. 신문 언론 정보학과라든지 그걸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문학과에 가서 일본통의 전문 기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소개서 작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굳이 꼭 언론정보학과 가서 내가 뭐 이런 꿈이 기자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본통의 전문 기자가 되겠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하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항목표를 좀 봤어요. 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1번이 이제 주로 이제 학습 경험을 쓴 네. 건데요. 이 학습 경험을 다른 학생들 이제 우리 학생을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1번의 학습 경험을 쓸 때 학생들이 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이렇게 올랐더라. 이게 뭐냐면 합격 수기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방송을 보는 전국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1번 쓰실 때 그 합격 수기로 흐르지 않나 그걸 꼭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번에서 좀 실수가 될 수 있던 게 뭐냐면 제가 자기소개 읽어보니까 자기가 일본어와 한자에서 1급을 맞았다. 아까 이제 우리 정경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어학 성적 기록하면 이거 빵점 처리됩니다. 네. 빵점 처리는 불합격되는 거니까요. 특히 이런 공인어학 성적 쓰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번 항목이 이제 교내 활동 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내 활동도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고서를 작성해요. 네. 그러니까 2학년들 같으면 자연계의 학생들 같으면 실험 보고서를 쓰고 있고요. 또 문과 학생들 같으면은 그 교내 활동을 쓰라고 하니까 봉사 보고서, 네. 동아리 활동 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열 위주로 막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배우고 느낀 점을 사례를 가지고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번에서 어렵게 그 한자를 썼어요. 보니까 논어의 고사성어를 가지고 숙이 아닌 이 그래서 나를 뭐 편안하게 하면은 자기를 나 자신을 소양해서 남을 편안하게 하자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문맥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마라.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네. 자기 생활을 드러내는 게 좋은 거지 어디서 멋있는 고사성어 쓰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번이 이제 협력, 배려, 갈등 관리 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로 학생들이 또 오해하는 게 인성이죠. 네. 인성이다 보니까 봉사활동 위주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런 갈등을 관리하는 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3번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리더십의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를 가지고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협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배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갈등 관리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도 또 오해되는 게 우리 수험생들이 갈등을 자기들이 해결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갈등 해결은 만만한 게 아니죠. 교황님도 갈등 해결이 잘 안 되는 건데 네.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갈등 해결했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관리 쪽으로 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정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예. 방법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쪽 일을 하고 싶다고 꼭 언론 전공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엔 전문 분야가 있는 게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지금 우리 학생은 강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들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우리 학생? 네, 제가 한동대 같은 경우는 네. 그 꼭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제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활동이 없는데 자소서에 어떤 거를 강조하면은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에 그럼 어떤 점을 드러내면 좋을지, 강조하면 좋을지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가 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흔히 범하기 쉬운 그 1번에서 그 흔히 범하기 쉬운 게 그 합격 수기 비슷한 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네. 아주 잘 썼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한동대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네. 우리 학생들의 좋은 인성, 기독교적인 그런 인성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어떤 인성, 특히 모범상 받은 게 있잖아요. 표창장 이런 걸 좀 강조를 하십시오. 네. 자, 학교별 인재상에 맞게 그 강점을 잘 드러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학생?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자기소개서 잘 보완하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에디터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수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정시 지원 대학보다 상향해서 써야 합니다. 수시 추천 전형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한동대학교 자율전공 일반 학생 전형,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팁은 공인어학 성적을 쓰면 0점 처리가 되므로 참가 경험으로 수정하길 바라며 리더십 발휘 사례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수시 지원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집중 상담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상담, 이 막바지 수시 전략을 짜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영근 선생님,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수시 집중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경희대 수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어머니와의 집중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